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새해 들어서 안과 밖으로 신기록 경신 중입니다. 뉴욕 증시도 가만 봤더니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우리도 이에 뒤질세라, 이길세라 엄청 투자의 붐이 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가 4,611선을 터치하면서 4,600선 고지까지 밟는 흐름들 나타났거든요. 최고치 기록을 보이는 거고 또 종목으로 갔을 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까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갖고 있지 않다면 약간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지수는 이렇게 잘 가고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보유한 분들은 쾌재를 보이는데 라면서 아쉬운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좀 알아보고 우리는 이 시장에서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일같이 신고가 행진을 보여도 가만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매번 머니코드 브리핑을 해드릴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종목이 된 듯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보유하신 분들은 시장의 트렌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또 수익 실현에 대한 그런 분기점 이런 부분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빠르게 이런 소식들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맥쿼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굉장히 대폭 올려잡았다. 이게 좀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24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이게 종전 가격 대비해서 37% 올린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시티가 20만 원이었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국내 증권사 목표 주가 상단 18만 원짜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요. 어찌됐든 그 상단을 넘어서 24만 원짜리가 나왔다. 맥쿼리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분석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기존 80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딱 봐도 많이 올려잡았잖아요. 그러니까 40% 정도 올려잡은 흐름들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연 얼마나 큰 실적을 거둘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렇게 올려잡은 이유를 보니까 실적단에서도 의미 있는 변수, 기대치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올해 그리고 내년 이런 영업이익 예상치를 써놨는데 내년은 너무 많이 간 것 같고요. 올해만 보면 151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36조가 넘을 것이다. 맥쿼리의 전망이고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 대폭 상향했다. 삼성전자 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SK하이닉스는 슈퍼사이클에서 메모리 주가는 실적이 성장한 다음의 후행 지표이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팔지 못하고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진입을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쓴 배경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흐름에서 앞으로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의 최강자입니다. 기록적인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심각한 공급 부족에 따른 ASP, 평균 판매 단가 상승 이런 부분이 목표 주가를 자꾸 올리는 흐름들 연출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뉴욕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고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젠슨나 엔비디아 CEO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따라서 주가의 운명이 좌지우지된다. 이거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걸 보시면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적어드린 이 종목이 모두 젠슨나 엔비디아 CEO가 얘기해서 올랐거나 내렸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일단 이 페이지는 오른 종목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젠슨항 발언에 테마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적었고요. 테마 장세라는 거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각종 들쭉날쭉하는 흐름들을 나타나는 거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작 엔비디아는 좀 빠졌죠. 이건 이제
뭐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경쟁사들이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뭐 갖다 붙이기 마련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슈 때문에 엔비디아는 떨어져서 마감됐습니다만 젠슨항 엔비디아가 언급한 기업들의 흐름들은 이렇게나 오른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샌디스크 아실 겁니다. 주가가 무려 27% 급등하면서 마감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메모리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AI 시대의 추론, 에이전트 AI 이게 핵심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월가에서도 그동안 AI의 핵심 인프라, 앞으로는 스토리지 쪽으로 메모리로 확장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는 있었고요. 그동안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제품을 출시했고 장기 공급에 대한 계약 이슈 전했고 그러면서 견조한 수요가 바탕이 되는 흐름들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CEO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같이 뛰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대표적으로 스토리지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월가에서 AI 수혜는 스토리지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듯이요. 관련주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등등이 급등 두 자릿수 상승해서 올랐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도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작년 메모리 기업 중에 왕이었다라는 말씀을 S&P 500 지수 기준으로 탑 10을 언급해드렸을 때 또 한번 분석해드린 바가 있는데 엔비디아 CEO가 루빈 4세대 이제 이게 CES 2026에서 공개가 됐잖아요. 그 루빈 보드를 막 설명을 하면서 마이크론의 부품이 탑재가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오르 흐름들이 있었고요. 이 팔란티어도 올랐는데 젠슨항 CEO가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이제 팔란티어에 통합돼서 보존이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둘의 연계 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상업용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실리면서 오르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또 스노우플레이크는요, 세계 최고의 데이터 플랫폼이다라고 언급해서 올랐고,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고의 서비스 플랫폼이다라고 언급해서 올랐고, 이런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넷앱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검색 시스템에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버 한 6% 가깝게 상승해서 마감이 됐거든요. LG전자, 우리나라 게 있습니다. 서브 로보스틱스 로봇을 활용해서 음식 배달 플랫폼, 이 관련해서 또 언급을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올렸다.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수혜주의다. 이렇게 언급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떨어진 종목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테슬라입니다. 어제 CS 2026에서 젠슨항 CEO의 강연을 쭉 일목요연하게 머니코드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사고하는 자율주행 스스로 판단해서 운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도로에서 달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알파 마요 오픈 소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 핵심 기술력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분석해서 어제 말씀드린 바 있고요. 어쨌든 이게 공개가 되면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시장까지 진출한다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테슬라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건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와 좀 상관없는 건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을 하면서 휴머노이드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진정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부분 체계 질서가 확립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건 또 테슬라에게 어떻게 보면 큰 경쟁자가 생긴 것과 다름없어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았고 유럽 차량 판매 부진 이런 영향도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젠슨항 CEO의 그런 행보에 따른 주가 하락도 굉장히 큰 그런 리스크로 부각이 됐다. 간밤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냉각 장비도 보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이제 CEO가 베라 루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냉각 장치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원래 AI 인프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뜨거운 열을 식혀줄 수 있는 냉각 장치가 인프라에서 굉장히 핵심 그런 필수였는데 루비는 그거 없이 된다고라고 시장에서 이해하면서 냉각 장비 관련주가 줄줄이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종목들은 써놨습니다. 보시고요. 다만 원자력 발전 관련주, 이거는 이제 인프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오클로와 뉴스케일 파워가 동시에 상승하는 들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간밤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젠스낭 CEO의 말에 판도가 완전히 엇갈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그 영향은 무시할 수 없으니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따라가야 된다. 이게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 10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시장 상황 보고 와서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우리 시장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써내면서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써낸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정말 2026년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면서 오늘은 4,610선까지 고점을 터치한 이후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조금 내려놓긴 했는데요. 여전히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투톱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붙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해냈습니다. 삼성전자는 14만 전자가 됐고요. SK하이닉스는 74만 원 선을 장중에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2.45%가량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44%가량 유지하고 있는데 장중에 4%, 삼성전자는 3% 각각 오름세로 출발을 했다라는 점, 오늘 이 반도체 투톱의 강세와 함께 코스피가 4,600선을 넘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러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선주 단에서 상승 탄력이 지금 계속해서 붙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이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1.21%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3.43%가량 상승, 하나오션도 2% 넘게 오르면서 오늘 조선 3사가 일제히 함께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LNG 운반선 내척에 대한 이 수주 계약 소식을 HD 한국조선해양이 전했었죠. 이와 함께 HD 현대중공업이 7% 넘게 튀어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수주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3사의 올해 수주가 작년 대비해서 30%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오늘 힘에 입어서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 일제히 2%에서 3%가량 상승 중이고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SK스퀘어까지 오늘 장 초반 함께 튀어 올랐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4% 넘게 강세 탄력이 붙고 있지만 SK스퀘어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1%가량 하락하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1%, 2%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 하락폭을 키우고 있고요.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반도체 투톱의 강세는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발언이 일단 언급이 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AI 시대에 가장 큰 호황을 맞을 것이라면서 직접적인 언급을 했고요. 이에 따라 간밤 뉴욕 시장에서도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큰 폭으로 올랐고 오늘 우리 시장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CES 2026에서 이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붙은 현대차, 어제 33만 원까지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도 33만 2천 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현재 시간 기준으로 34만 2천 원 넘어선 것 같은데 지금 7% 넘게 튀어오르면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름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제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이 AI 로봇 기업으로의 발돋움을 발표를 했었죠. 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현대 관련된 종목들, 현대 모비스도 4.92%가량 상승, 현대 오토에버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10% 넘게 튀어오르면서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 CES 2016 모멘텀 안고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고요. 조선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투톱이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특징적인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지수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는 빨간불을 켜면서 여전히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 하락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로봇 관련된 모멘텀 붙은 종목들도 오늘은 그다지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코스피 안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 현대 관련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 안에서는 조금 로봇 안에서도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익 IPS도 0.8%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SPG도 0.13%가량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해서 지금 강보합까지 낙폭을 조금 줄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가량 상승으로 이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오늘 장 초반 제주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오름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5%가량 오름폭 모두 줄이면서 강보합권 지금 0.16%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동진세미캠도 3%가량 상승 중인데 마찬가지로 5%가량 상승해서 이 상승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올릭스만이 7%가량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어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ABL 바이오는 오늘 그래도 1%가량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ABL 바이오는 어제 이 대규모 블록딜 소문이 나오면서 5%가량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ABL 바이오 측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요. 오늘 일단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다지 큰 매수세가 붙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단이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업종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코스닥 시장 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쉬고 있는데 한한령 해제 관련된 모멘텀 모두 식으면서 SM 4%가량 하락, YG 엔터테인먼트, CJ ENM 같은 콘텐츠주들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좀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테마성 장세로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더 격화가 되면서 중국이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 통제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히토류 관련 주인 이 유니온 머터리얼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또 관련돼서 포트레지스트 일본이 이제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그러한 반도체 장비죠.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 시장에 매수세가 붙고 있다라는 점, 좀 테마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요,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9%가량 오르면서 4,5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4,520선 부근에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일단은 4,611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4,600선을 넘어서긴 했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그래도 여전히 좋은 모습 4,56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량 낙폭을 키우면서 현재 시간 950선 내려놨습니다. 94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오늘도 1% 넘게 강세고요. 6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일단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조금 시장을 팔았는데 어제 하루 동안 좀 팔았었죠. 오늘 다시 외국인의 순매수가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오전장 들어서만 8천억가량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어제 강하게 사들였던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합쳐서 약 7,700억가량 팔고 있고 외국인의 8천억가량의 순매수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상승 탄력이 붙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좀 오전장 들어서만 2천억가량 팔면서 강한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고요. 기관은 180억가량 팔면서 지금 매도 방향성을 조금 탐색하는 중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순매수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2,200억가량 순매수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개인만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앞선 브리핑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맥쿼리가 그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은 17만 5천 원이었는데 24만 원으로 거의 7만 원 가까이 올렸다라는 점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이 증권사에서 국내 증권사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삼성전자를 평가한 리포트를 줄줄이 내놔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상단 18만 원이라고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국투자증권도 18만 원짜리 목표 주가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게 기존 대비해서 20% 올린 그런 값어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투자가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건 좀 곧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클린룸이 부족하다. 반도체 만들 때 깨끗한 시설이 필요하니까 클린룸 공장이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만들고 싶어도 더 많이 수요에 따라서 만들지 못하는 상황. 그 얘기가 연내 설비 투자 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익률이 높은 게 서버 디램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버 디램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이다. 가격 상승. 근데 어쨌든 서버 디램과 HBM의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수익성이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구조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그동안 삼성전자 저평가의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HBM인데 이 판매가 정상화되면서 실적도 회복되고 주가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20%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이유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KB는 18만 원 유지를 했고 DB투자증권에서 17만 4천 원으로 올려 잠았는데요. 이제는 약간 이게 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150조 단으로 좀 보는 것 같죠. 왜냐하면 국내 증권사도 이렇게 좀 따라왔습니다. 종전 대비해서 거의 20% 가깝게 상향한 그런 영업이익 단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그리고 더해서 디스플레이 이 부분도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라고 썼습니다. 유진투자증권도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17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HBM 외에 다용도의 다각도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메모리 그런 부분을 좀 확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규모 생산 능력이 있어서 수율이 안정적이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목표 주가 올린 증권사가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삼성전자 얘기였고요. 유진투자증권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를 88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올해 낸드 부분을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낸드가 실적 전망치를 높여 잡았다. 그래서 이제 주목해라라는 거고 올해 영업이익 SK 하이닉스 단에서는 100조 원 넘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의 시간인가 이거 왜 썼냐면 삼성전자도 잘 가는데 여타 이제 계열사들이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 더해서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또 상향한 소식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첨부를 해봤습니다. 일단 삼성물산은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흥국증권과 현대차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동시에 올리는 흐름들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흥국증권의 메시지를 보면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사의 지분 가치 상승으로 인한 주가 오름세 이런 부분을 예상을 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 또 있거든요. 여기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분 가치를 반영을 했고 4월 이후에 주가는 급등했습니다만 지금 자리도 여전히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이나 SMR 태양광 이런 쪽 바이오, 라이프 사이언스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 전략 이런 부분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현대차 증권은 바이오 부분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이쪽이 잘 될 것으로 보면서 성장하면서 지분 가치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도 더해지면서 삼성물산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해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증권에서 오늘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20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항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고요. 분할 이후에 영업이익도 예상을 해놨고요. 육공장 착공 이후에 주가가 레벨업 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런 모멘텀들 잘 참고해 보세요. 오늘 현대차가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어제 33만 원 터치하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했다가 쭉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하락 전환에 약간 그런 쓰디쓴 부분도 맛봤는데 오늘 다시금 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심리가 좀 작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깐부 회동 다시 이런 흐름 나오면서 젠슨왕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현대차가 AI나 자율주행에서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현대차에 실리느니 많은
않으니 뭐 그런 좀 뭐 상상 이런 부분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차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현재 찰신혼 매물 빠지지 않고 33만 원 선 위에서 매수가 좀 붙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JP모건과 뒤에 이제 골드만삭스 보여드릴 텐데 현대차와 기아를 비교 분석하면서 나는 이게 더 좋아 이거를 좀 직간접적으로 표현해서 이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지금 현대차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기아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시장에 녹아져 있다 이런 부분을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JP모건에서는 목표 주가 현대차 36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한국과 미국 시장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판매로 방어를 잘 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골자만 좀 말씀드리면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판매를 잘 해서 뭐 전기차 둔화에도 뭐 끄덕없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많이 안 주나 봐요. 그래서 평균 이하를 유지하면서 수익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올해는 한 420만 대 판매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 기아는 JP모건에서 15만 원 얘기했거든요. 근데 기아 쪽에서는 미국과 인도에서 차 판매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도 차 판 것 같다가 시장 성장, 기업 성장을 좀 이끌고 있다. 이게 좀 분석이 되고요. 올해는 한 340만 대 나오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그 수준이 좀 평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아가 1년 사이에 그래도 7% 성장률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에서는 현대차, 여기 VS 기아라고 해놨잖아요. 현대차와 기아를 비교를 했대 우리는 기아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보니까 현금 배당을 좀 두둑한 데에 점수를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는 현금 배당 수익률이 약 3%인데 기아가 좀 높습니다. 약 6%입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이 조금 더 높은 기아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아 한 가지 더 이슈를 또 붙인다면 올해와 내년 사이에 신차 파이프라인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전반적으로 가장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전기차 경쟁 그리고 캐즘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은 하이브리드 중심 전략으로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현대차와 기아를 좀 비교 분석했는데 현대차가 중립이더라고요. 33만 원이고 기아는 15만 원으로 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아를 조금 더 좋게 보네. 이게 좀 나오는 거고요. 올해 판매 전망 보면은 현대차 420만 대이고 그리고 기아가 340만 대인데 1년 사이에 기아가 조금 더 높습니다. 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환율 민감도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더라고요. 원달러 강세일 때 영업이익에 하방 압력을 준다라는 부분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1% 정도 좀 오를 때 강세였을 때 200억 원, 2천억 원 정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분석 데이터도 내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시장에서 좀 핫한 종목이었다면 오늘 조정을 받아도 앞으로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은 있을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방산주를 분석을 했습니다. K방산주. 그러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거라고 하면서 우리 곡간이 많이 차오를 것으로 좀 예상케 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란드 쪽에서도 추가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상 무기 이런 부분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투기, 미사일 이런 종목들, 이런 무기 종류 말씀드리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공습을 하면서 지금 중국과 대만의 문제를 굉장히 껄끄럽게 보고 베네수엘라 이슈를 말씀드리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그 리스크를 처리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심리는 오히려 그런 리스크에 대비해서 기대 심리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요. 나토 방위비 증액 이런 압박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현대 로템을 JP모건은 목표 주가를 일단 상향했습니다. 29만 원을 올려잡았고 특징적인 건 LRD 넥슨은 약간 낮췄습니다. 61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낮췄으니까 목표 주가 상향된 현대 로템 조금 더 주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중국과 일본의 뭐라 그럴까요? 그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수출을 통제하라라는 부분도 있고 오늘 시장에서 히토류 관련주가 막 붐업되잖아요. 그 이유는 히토류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수출을 아예 하지 말라 뭐 이런 또 명령을 내리기도 했고 이러면서 갈등은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카지노다 이런 얘기는 작년 연말부터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린 그런 종목들이 있어서 좀 찾아봤고요. 대표적으로 카지노주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이유가 있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과 일본 노선 이런 부분이 좀 감소됐을 때 한국 카지노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선호주는 롯데 관광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31,000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실적 컨센이 상회할 것으로 보여요. 이거 다 실적한이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롯데 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이 두 종목을 롯데 관광개발 최선호주이고 그 다음 파라다이스가 차선호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롯데 관광개발은 드랍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서 돈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객들이 카지노에서 그게 약 70% 성장을 하면서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낼 것이다라고 봤고 콤프라고 해서 카지노 방문객들에게 뭔가 끼워 팔기라고 해야 되나요? 쉽게 얘기해서 뭔가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상반기에 예전 이제 50%에서 60%로 늘 가능성이 있으면서 고객 유치 이런 부분에도 좀 더 당길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하얏트 인수 효과를 좀 톡톡히 볼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 이후 고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카지노에서는 탑픽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도 그렇고요. 하락하는 종목 수가 양시장에서 더 많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해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잘 가는 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없는 분들은 상당히 소외됐다라고 느끼실 만한 장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평가 종목은 뭘 봐야 될지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증권에서는 LG이노텍, 현대제철, LG화학, B&K금융지주, 네이버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코웨이를 언급을 했는데요. 네이버가 참 주가가 최근 못 가고 있죠. 어쨌든 이런 종목을 고른 데에 공통된 점은 실적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저평가 종목을 골랐습니다. 성장 스토리 종목 지금 현재 쏠려 있는 상황인데 그런 쪽에서 실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형주가 조금 더 강한 상황, 코스닥은 쉬어갑니다. 그동안 이제 사상 최고치를 쓴 만큼 좀 쉬어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잡아주기 때문에 코스피는 밀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또 현명한 투자 전략 들어볼 때이죠. 자,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 기억하나요? 어제 제가 이 시간대 반도체가 조정을 보고 있다. 그죠? 그렇지만 아직 시장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를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마이너스 한 3% 이렇게 푹 빠져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도 어제 시간에까지 종가까지 당기고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그죠? 어제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많이 샀거든. 그러다 보니까 또 놀래가지고 막 다 던졌는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나 이 지금 SK 하이닉스 지금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전체 하루 거래 대금이 대략 한 어제도 22조거든요. 거래소 시장에. 거기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왜 그러면 이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가 그죠? 엔비디아보다는 미국 시장의 마이크론 주가에 의해서 쥐락펴락하느냐. 그건 바로 젠슨왕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죠? 이 메모리 공급 부분에 있어서 이 공급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급한 기업.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공급한 기업이 어디냐?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이러면은 뭐에 집중을 했느냐면 엔비디아의 주가에 신경을 썼지만 지금 엔비디아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막 급등을 하거나 이런 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치를 어디에다가 갖다 붙이느냐면 마이크론에 갖다 붙이는데 지금 사실 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금 신고가를 써가잖아, 그죠? 이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 대응하기가 어렵지만 시장에서 자꾸 수급이 저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 종목이 아니면 지금 뭐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2026년을 빛낼 새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오토에버 말씀드렸는데 역시 오늘 현대오토에버도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고점을 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한 종목을 잡아야 되느냐? 지금은 뭐냐? 대응 구간이라는 겁니다. 대응.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인 흐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수 있으면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그죠 매수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종목 선정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잘 취하게 되면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보니까 이 반도체가 약간 무거운 감은 있지만 거기서도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은 또 다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본다고 해서 걔가 뭐 월선이 팍 깨지면서 엄청난 이런 조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 시장을 이끌 3인방을 말씀드렸던 1월 1일 그때부터 오늘까지 보면은 이 삼성전자가 20%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대형주가 20% 넘게 상승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한 번에 딱 끊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대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밀렸을 때 어제처럼 그죠? 어제처럼 제가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 밀린다.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게 지금 보면 반도체, 지금 보면 자율주행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그전에 또 뭐가 움직였습니까? 로봇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로봇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정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정을 보는 라인들이 어떠냐면은 많이 끊기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반도체는 어떨 때 사야 되느냐? 밀릴 때, 어제처럼 제가 밀렸을 때, 그럴 때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고 오늘 같은 날에는 또 여러분들께서 어떤 포지션을 잡으셔야 되느냐면은 로봇, 밀려있는 로봇들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벌써 SPG는 돌렸거든요. 그리고 원익홀딩스라든지 현대무벡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향후에 계속 지속적인 어떤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좀 로봇 관련한 종목들을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시는 전략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눈치를 보고 있느냐면은 삼성전자와 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될 거냐. 쟤들이 살짝 조정을 보거나 굽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애들이 막 올라오려고 막 꿈틀꿈틀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께서 추측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고, 그죠? 이렇게 믿음을 시소를 탈 때는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이 살짝 눌림을 본다든지 추세선이 깨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장의 흐름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단희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의 전략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장에서 같이 상승해서 수익을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그 시각, 그 경제 판단 잘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 드릴게요. 잠시만요.
새해 들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우자 개인 투자자의 비투가 빠르게 늘어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89조 원을 넘어서며 2달 만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다. 증시에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대기 자금이 급증한 것이다. 비투의 핵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장호도 27조 6천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식을 사기 위해 빚을 낸 투자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코스피 급등이 있다. 코스피는 새해 들어 불과 며칠 만에 7% 넘게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4,500선을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5,000피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됐다. 하지만 고점 논란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지수가 조정을 받을 경우 담보 가치가 급락하며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레버리지는 상승장보다 조정장에서 더 큰 위험이 된다며 상환 능력을 넘는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테슬라와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두고 정면 승부에 들어갔다.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앞섰나 하는 기준에 따라 갈린다.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적용 공정을 부품 시퀀싱에서 조립까지로 구체화했다. 연 3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틀라스는 최대 50kg 적재,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 운용 등 산업 현장 투입을 전제로 한 스펙을 전면에 세웠다. 반면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대량 생산 모델로 키우겠다는 구상은 더 공격적이지만 현장 검증의 신뢰도는 변수다. 테슬라는 실적 콜 등에서 생산 라인 설치와 연내 수천에서 1만 대 수준 생산 목표를 언급해왔지만 최근 외신 보도에서는 공개 시연이 원격 조작에 의존하고 손으로 하는 정밀 작업이 아직 부족해 개발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로봇의 완성도와 공장 투입, 로드맵은 현대차가 앞서고 양산과 원가로 판을 뒤집을 잠재력은 테슬라가 쥐었다.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공장에 먼저 들어서는 쪽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네, CS2026에서부터 삼성전자 과연 더 갈까? 굉장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핵심 엑기스만 뽑아서 전략을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코너 나갈 때, 그 브릿지 나갈 때 현대차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오늘로서 전고점 뚫어냈고 현재 9%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CS2026에서 좀 빈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CS2026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소위 구간이 명간이다 했는데 구간은 명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정말로 마법을 늘 부리던 게 CS에서의 그런 기조연설 뭐 예.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도 그 소위 엄청난 유창한 또 실제로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정말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위 그 효과가 예. 어제 주가에서 보면은 별로 안 나타났어요. 예. 그리고 또 AMD도 마찬가지 있고, 그러니까 기대했던 전통적인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생각보다는 못했고, 반면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로봇과 관련된 AI 이쪽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제 현대차를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저는 이제 총 4가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자동차, 자율주행, 로봇공학, 이것이 AI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융합. 결국은 이 4가지의 융합이 이번 이제 CES의 화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저는 이제 크게 2가지를 봤는데 엔비디아는 효과는 못 봤지만 어찌 보면 약간 다급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봄에 보통 이제 기술 컨퍼런스 할 때 발표하는 차세대 칩 이거를 이제 엄청 땡겨갖고 지금 1월 초에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베라루빈이라는 차세대 칩을 연말 안에는 소위 이제 실생산한다.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면서 기대를 모았는데 시장은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돼. 한마디로. 예. 그런 거고 이제 경쟁자들 사실 생겼죠. 우리가 작년 내내 얘기했던 하반기 얘기했던 뭐 구글의 TPU니 네네. 각종 이제 이거는 자체 칩 제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엔비디아의 신규 칩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조금 바랬고 역으로 효과를 실제로는 본인 주가에는 영향을 못 줬지만 다른 데 영향을 준 것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알파마요라는 네네. 그러한 테스트. 공개를 했죠. 예, 네. 오픈, 이게 이제 오픈 소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거 개념의 자율주행용 추론 그런 이제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이것 때문에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테슬라였죠. 네, 4% 빠졌습니다. 네,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영향을 줬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듣게 될 얘기가 이제 월드 모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거거든요.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코스모스라는 이제 버전 2의 그런 이제 월드 모델을 추가적으로 내놓으면서 정말로 하도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자동차, 자율주행, 로봇공학, AI가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컴퓨터 화면 안에서만 보던 AI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실제로 실물로 만지고 보고 활용할 수 있는 소위 이제 피지컬 AI의 소위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는 월드 모델을 지금 엔비디아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것이 시장에 사실은 큰 영향을 반향을 준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것이 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현대 그 소위 국과 이 구글 딥마인드라는 월드 모델에서는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구글 딥마인드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라는 것이 이번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네, 네. 이 두 가지가 오늘 그 시장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테슬라 주가를 끌어내고 현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시대 작년부터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시면서 피지컬 AI 그때는 굉장히 낯설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흔한 단어가 됐고 자주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올해는 피지컬 AI를 각 산업이나 각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산업이나 그 기업이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CES에서도 그걸 고스란히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이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상당히 이제 식상해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앞으로는 또 다른 무언가를 내놓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화두들이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뭐 우리 LG전자도 그랬고 기본적으로는 다 로봇과 관련된 거 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 네, 네. 결국 이제 로보택시가 이렇게 됐죠.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 나오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월드 모델이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엄청 많이 들을 텐데 약간 미리 지금 선행학습 해보면 네, 월드 모델. 예, 월드 모델이라고 이제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많이 듣던 거는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거기 대표적인 데가 챗 GPT, 네, 오픈 AI 보실 수 있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지금 소위 4개, 5개 국가대표 AI 지금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고 있는 거 뭐 네이버 포함해서 다 뭐 NC소프트 뭐 다 포함해서 이들이 하는 거 다 LLM입니다. 네. 이쪽과 관련됐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글자, 아까 이제 라지 랭귀지잖아요. 텍스트 기반의 글자들을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뭐가 올지를 분석해내는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마디로 이건 어떤 용도냐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사무직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월드 모델은 반면에 우리가 실제로 어렸을 때 깨면은 태어나서 배우는 모든 거 있잖아요. 공간 지각력, 뭐 만져보고 거리 감각, 뛰어내려보고 올라타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배우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그것을 체화하는 것이 월드 모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용도냐? 생산직력. 생산지. 한마디로 공장에서 쓸 수 있는. 아. 왜냐하면 이게 LLM은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한번 비하면 이럴 것 같아요. 운전 볼 때 소위 기술 기능 시험 보잖아요. 일단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법규는 어떻고 뭐 차는 뭘 해, 엔진은 뭐고 쩌쩌 이런 거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글씨로 봅니다. 네. 근데 이걸로는 운전은 못 하잖아요. 운전하려면 우리가 기능 시험 보고 실제로 가갖고 연수도 받아야 되잖아요. 월드 모델은 연수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책상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밖에서, 하는 거니까. 실제에서 예, 나와서 예, 하는 예. 거. 그걸 할 수 있는 게 월드 모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은 2등이 엔비디아입니다. 1등이 이번에도 구글이에요. 구글이에요. 예, 구글 자회사 중에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원래 영국 회사였는데 2014년도에 산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개발하는 게 LLM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월드, 그러니까 세상을 분석하는, 예측하는 세상에서 어떤 물리적으로 변화가 오면 거기에 그 다음 반응이 뭐가 올지를 추론하는
이것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는 정말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한테 제일 아쉬웠던 게 자율주행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맨날 이제 그 테슬라한테 밀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이번에 엔비디아의 GPU 칩을 그 안에 내장을 하든 뭐 어떻게 하고 사실은 구글 딥마인드의 이런 그 월드 모델을 장착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단숨에 사실은 그 사이클까지 갈 수 있고 그를 떠나서 사실은 이제 제조 공정에 이 월드 모델을 제공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조업체 중에서는 최상위권, 중국 다음으로 최상위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제조 분야에서의 월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차가 매일 앞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앞서간다라고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기대감이 이번 오늘 그러니까 소위 CES 이후에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실 때 아틀라스 영상을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는 정말 그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져가지고 놀랐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협동 로봇의 기능을 정말 해낼 수 있구나 생산 여러 가지 현장에서 그런 이제 생각이 들만한 그 월드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적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또 이제 입으로 내뱉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현재 10% 넘는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이렇게 가는 거 굉장히 맞습니다. 오래간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도 간밤에 10% 넘게 급등했잖아요. 또 삼성전자 오늘 또 신고가 경신한 흐름들도 있었고 가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작년 11월부터 이제 수익성으로 완전히 색깔이 좀 바뀌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오늘 맥커리에서 삼성전자 목표주가 24만 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도 나타났고 이러다 보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주가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기분도 좋지만 생각보다 너무 시장에서 빨리빨리 반영을 하니까 겁이 날 정도인데 그만큼 이익 성장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이번에 뭐 4분기 실적 이번에 8일 날 네. 잠정 실적 네. 발표 내일이네요. 그러네요. 발표할 텐데 그때는 뭐 숫자만 나오니까 분위기 파악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거에서 첫 번째 볼 관전 포인트는 시장에서 원래는 한 16, 7조 영업이익 생각했었는데 그 어제까지 제가 체크해 보니까 한 20조, 제일 네. 높은 데는 21조, 22조 가까이까지도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것을 넘어서느냐 여부,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것보다는 올해죠. 올해 년에 원래는 한 60조부터 시작해서 80조, 지금 100조, 많이 보는 데는 지금 150조까지. 네, 맞습니다. 노무라는 155조인가? 예. 꿈의 숫자인데 네.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그것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가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 그것에 달성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싼 주식인 것만은 분명하죠. 네. 근데 실제로 그거 현실에서 나타나는 게 각종 우리 메모리 반도체를 쓰는 그 소위 최종 그 기기 그걸 넣어서 만드는 최종 기기들의 가격이 등 떠밀려서 지금 올해 엄청나게 인상됩니다. 아마 지금 체크들 해보시면 당장 메모리 낸드 가격이나 디램 가격 올라간 거 1년 전에 비해서 2배 오른 거 체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노트북 가격, 그다음에 일반 서버 가격, 뭐 그다음에 스마트폰 가격까지 지금 네. 뭐 지금 샤오미도 한 15% 이상 올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 그만큼 지금 메모리 가격이 사실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아예 최종 가격까지 최종 기기의 가격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만큼 지금 풍기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분야의 이익 성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세상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고객들이 이런 식으로 최종 기기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너무 비싸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안 그래도 비싸진 스마트폰이 지금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비싸요. 300만 원 하니까. 네. 이번에 아마 트리폴더는 400 몇십만 원 뭐 예, 이렇게 얘기 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고객들이 그거를 과연 이제 어포더블 빌리티라고 그러죠. 이제 수용 가능한가? 그거가 임계점이 언제 오는지를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는 여전히 늘 얘기하지만 그 빚내서 투자하는 회사들의 빚을 잘 낼 수 있는지 여부. 그것이 뭐냐면 또 우리가
메모리를 그쪽한테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그들이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여부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 결국은 그걸 우리한테 메모리를 사가고 있는 회사들이 감내할 만한지 여부도 점점 우리가 체크를 꼭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내일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되는데 달러와 금리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지표들도 중요하지만 예. 더 중요한 거는 2월 달에 있을 연준 의장 후보가 확정이 되죠. 그거 하나. 그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2월에 5년마다 한 번씩 12개 미국 연준 지방 연은장들이 전원 교체됩니다. 네. 그들의 색깔이 어찌 보면 당장의 지금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의 분위기를 놓고 봐서는 지금 그 장기 금리는 올라가고 달러는 약세로 가는 그런 기현상이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봐서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썩 나쁘지 않은 상황.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베네수엘라 공습 그거에 따라서 중국이 또 힘의 논리로 대만을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은 그럼 계속 올라갈까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게 1년 전에도 똑같이 이맘때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2,800달러였어요 온스당. 그랬는데 그때 한 7% 올라가는 게 컨센서스였는데 네. 끝나고 지금 보니까 엄청 올랐습니다. 거의 70% 네, 올랐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데 올해도 지금 컨센서스는 지금 보이지만 중간값은 한 7%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네, 네. 올라가긴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근데 위아래 엄청 좀 벌어져 있죠. 네. 걱정은 될 텐데 지금 분위기는 미국의 부채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소위 돈값이 좀 죄송합니다만 똥값이 돼가는 상황 너무 많이 풀려서 이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엄청 강하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올해 변동성은 여전히 높긴 하겠지만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포트폴리오 안에서 일정 부분은 꼭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디 가나 요즘에 금 얘기밖에 안 해서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 제외한 참 금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시각각 시장의 트렌드와 분위기를 좀 여쭤볼게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가 인공지능 랠리와 연방준비제도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에 힘입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베네수엘라 사태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6일 다우지수는 0.99% 올랐고 S&P 500은 0.62% 상승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69%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아마존과 마이크론이 각각 3%대 10% 가까이 뛰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AI 낙관론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UBS는 S&P 500 연말 목표를 7,700으로 제시했다. 반면 일부 투자자들은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금과 은 가격이 동반 상승했지만 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 국채금리는 소폭 오르며 달러 강세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AI와 유동성이 증시의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활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북극 전략 요충지인 그린란드에 대한 노골적인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미군 동원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린란드는 북극권 한복판에 위치한 군사 안보 요충지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와 조기 경보 체계의 핵심 거점이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그린란드는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히토류와 핵심 광물 등 전략 자원도 대규모로 매장돼 있어 미국의 공급망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한편 프랑스, 독일, 영국, 폴란드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국민의 것이라며 나토 차원의 집단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바로 CES 2016 이틀차 현장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까 올해 CES가 뭘 말하고 싶은지 방향이 좀 더 또렷해졌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AI가 이제는 보여주는 기술을 넘어서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번 CES를 보다 보면 공통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AI가 화면 속 데모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로봇이 되고 그리고 자동차가 되고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AMD가 이 흐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AI는 더 이상 서버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이 아니다. 이제는 노트북, 그리고 PC, 자동차, 로봇처럼 우리가 쓰는 기기 안에서 바로 판단하는 단계로 내려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 AI를 실제 산업에서 굴리는 쪽을 보면 엔비디아 얘기 빠질 수가 없겠죠. 젠슨 황 CEO는 이번 CES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AI 서버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메모리 업체들과 이미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는 건데요. 이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AI 경쟁은 이제 계산 능력보다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로 넘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 흐름을 가장 적극적으로 현실에 옮기고 있는 곳이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CES 현장에서 두산, 퀄컴, LG전자 부스를 차례로 돌고 있습니다. 자동차만 본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용 반도체, 차량용 AI 기술까지 직접 챙겼는데요. 현대차가 더 이상 차 회사에 머물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장면입니다. 현대차는 이제 차를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AI 로봇 회사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구글 딥마인드의 AI를 결합하겠다는 계획도 같은 맥락입니다. 차 안에서도 변화는 분명합니다. LG전자는 자동차 유리를 디스플레이로 만들었고요. 또 현대위아는 물류 주차 로봇과 함께 사람의 체온과 취향까지 학습하는 AI 공조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동수단을 넘어서서 AI가 머무는 공간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을 바닥에서 받쳐주는 게 바로 반도체죠. 특히 이번 CES에서 존재감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곳이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16단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HBM은 AI 서버에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AI 학습과 추론이 늘어날수록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양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인데,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미 HBM3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HBM4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도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가 HBM4의 최초이자 사실상 유일한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메모리 공급사들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관련주의 전망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CES 2016에서 성공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도 무려 11%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의 로봇 사업을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성장 스토리로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현대차가 AI 기반 제조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건데요. 이제 이어서 SK하이닉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며 오늘도 이렇게 불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AI 서버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HBM3E에 이어 HBM4까지 이어지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중장기 실적과 직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CES 2016 이틀차 현장에서도 전 세계 기업들이 신기술을 앞다퉈 공개하며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관심이 뜨거운 만큼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내일 다시 CES 2016에서 주목할 만한 트렌드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여러분들 컨서머 일렉트로닉 쇼 소비자 가전 전시회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이탈리아 음식, 브라질 음식 뭐 다 파는데 이름이 한국 김밥 천국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전 세계 전시회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 가전으로는 그 단어로는 저기를 저 정의들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아까 현대차 여기도 나왔는데 젠슨 황이 피지컬 AI를 들고 나오면서 작년에 들고 나와서 이번에 더 개화를 시켰죠. 그러면서 피지컬 AI가 적용되는 가장 큰 분야 두 가지로 자동차랑 로봇을 꼽았는데 마침 현대차가 원래 자동차를 만들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업체를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젠슨왕이 얘기하는 피지컬 AI의 미래 가장 큰 두 접점인 로봇이랑 자동차 두 개를 다 영위를 하고 있는 게 현대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져서 현대차가 자동차 그냥 차체만 만드는 깡통 기업이 더 이상 아님을 지금 시장에서 증명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쳤습니다. 지금 현대차 지금 11.69% 오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현대차가 10% 오르는 거 이거 언젠가 따져봐야겠지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그 전차 군단 갈 때 그때 갔나요? 그때 갔었겠죠. 그때는 전차 군단하고 차화정 시절 그때가 20년 전인가요? 그 이후로 10%가 오른 적이 있었을까요? 뭐 있긴 있었는데 거의 손에 꼽지 않을까요? 지금 와 이게 지금 현대차가 이렇게 12%가 오를 정도로 가볍게 움직이다니 이거는 대단한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되면 전차 군단이 복귀를 했거든요. 그럼 이러면은 설날 연휴 전에 5천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2기 세대로라면은 지금 지수가 4,500이 넘었는데 4,600 가까이 됐거든요. 4,566인데 지금 하루에도 막 100포인트가 오르는 날이 꽤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설날 연휴 전에 5천 찍고 두둑히 저 설날 용돈 준비해가지고 평상시에 10,000원 줄 거 막 애들 친척들한테 막 5만 원씩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지금 투톱의 이용을 지금 과실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지금 80만 원 눈앞입니다. 이제는 정말 이거 100만 닉스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지금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그룹이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10위 밖에 있었는데 지금 현대차 벌써 6위까지 갔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전차 군단이 복귀하면 너무 강력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 근간이 삼성전자, 현대차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얘네 둘이 움직이면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한 종목의 비중이 20%가 초과됐습니다. 20.23이네요. 지금 엄청난 지금 기세고요. 현대차도 1.55로 지금 올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5위 자리를 지금 노리면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역전을 당해버렸네요. 자,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그 얘기도 나왔는데 자 일단 기업계로 보겠습니다. 현대차 뭐 워낙에 지금 뭐 우리가 현대차를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요? 뭐 현대차를 모르는 국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소나타를 모르는 국민이 없을 테고. 근데 현대차의 개요를 뭐 딱히 뭐 그렇게 뜯어보진 않았죠. 오히려 더 잘 알기 때문에 별로 안 뜯어봤겠죠. 1967년도에 설립되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현대자동차그룹 직할 경영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 자, 저게 지금 이 전기차 캐즘을 넘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도요타는 하이브리드로 가면서 아키오 회장이 그걸 고집하면서 왜 전기차 시장을 안 가? 왜 이렇게 뒤처져? 하는데 결국 전기차 캐즘 시대가 와버리니까 아키오 회장이 고집 아니면 불통 혹은 뭐 지금 그 뒤늦은 거를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살짝 넘어간 거 뭐 속 마음은 모르겠으나 결과론적으로 도요타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선전한 이유도 뭡니까? 전기차만 하는 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 내연기관차 다 팔다 보니까 전기차 캐즘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그게 비아냥 몇 개월 전만 생각해 보세요. 몇 개월 전만 해도 비아냥 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하는 수소차를 혼자 해가지고 전 세계 1위라고 떠든다고 하면서 뭐 눈속임 기사라고 댓글마다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현대차 비하하는 거, 그렇죠? 아무도 안 하는 뭐 수소차 한다고 수소폭탄 터지는 식으로 다 터지고 뭐 수소 충전소 하나도 없는데 저 왜 하고 있냐고 막 그런 댓글 엄청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굳건히 하다 보니까 결국 수소차의 미래가 온다면 또 현대차가 선점할 수 있겠죠. 자, 2045년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보셨죠. 노르웨이는 테슬라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그 나라죠. 노르웨이의 신차의 10대 중에 9.6대가 전기차로 뽑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바로 탄소 중립일 텐데 뭐 물론 전기차가 뭐 탄소 중립이냐 뭐 정말 친환경이나 뭐 그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연기관차를 넘어서서 전기차로 전환되거나 수소차로 전환되는 그래서 뭐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 뭐 그런 목표들이 지금 약간 저게 변경이 되고 있긴 하죠. 2040년인지 45년인지 50년인지 다시 60년으로 미뤄지는지 뭐 럭셔리 차들은 아직 안 돼. 뭐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내연기관 차로만 100%로 가서는
이 어떤 탄소의 문제가 지구 환경 오염에 심각하다. 뭐 이런 쪽은 다 방점이 비슷한 것 같죠. 자, 3분기까지 매출액 8.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은 감소했네요. 그렇죠? 지금 매출액 외형은 커졌지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단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자, 완성차 부분 H 마가 생산 능력 확대. 자, 저 부분이 지금 뉴스에 나올 텐데 저게 중요하죠. 이게 트럼프가 아무리 미워도 자, 여러분들 보세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미국하고 우방인 게 유리한가요? 적에 쓰는 게 유리한가요? 우리가 정말 미국하고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합니다, 진짜로. 저 방송도 못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저기 탈취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우방인데 왜 자꾸 뭐 적대적으로 막 뭐 관세 부과를 하고 그러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말을 들어서 혜택을 봤어요. 그렇죠? 미국으로 공장 옮겨라. 미국에서 생산해라. 그래야 관세가 없다. 그래서 뭐 억지 춘향식으로 가가지고 하더라도 어쨌든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도 푸네 공장 가동 이런 거 있는데 전기차 캐증 관세 그것 때문에 매출 총리랑 영업이 감소했네요. 보니까. 그렇죠? 미래 모빌리티 시장 경쟁력 강화하고 있다 이거 나오고요. 이슈 볼게요. 이슈가 여러 가지가 아마 겹쳤을 거예요. 아까 CES 얘기는 다 나왔으니까 CES에서 이제 현대차가 더 이상 깡통 만드는 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AI, 피지컬 AI 시대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뭔가 그 비전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르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아까 그 부분이 그거예요. 아무리 트럼프가 미우고 그 우방 관계인데 왜 적대적으로 하냐. 근데 이런 걸로 이득을 주기 때문에 하나오션도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한테 밥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오션도 트럼프가 전화통화에서 처음에 그 취임 전에 전화통화에서 하나오션이 나오면서 지금 그 대세 상승이 시작됐죠. 지금 여기서 또 그렇게 됐거든요. 백악관이 보도 참고 자료를 냈는데 거기서 현대차를 언급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현대차를 뭐 너무 현대차를 좋아해가지고 굳이 찍어서 하기보다 미국의 어떤 자동차 산업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다 보니 현대차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포드, 제네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혼다, 현대차 이렇게 실적을 근거로 내세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고 중요한 시기잖아요. 관세가 뒤집어질 수가 있는. 그래서 지금 연일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국민들한테 그리고 대법원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죠. 국민들은 이렇게 좋아하고 실적도 좋고 뭐 인플레이션도 없고 파월만 나가면 다 되는 건데 왜 자꾸 태클 거냐 하면서 이것도 하나 내세운 거죠. 2025년 미국 신차 판매량 2.4% 증가했는데 2019년 이후 업계 최고 실적이다.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왜 자동차 시장이 좋았냐 이렇게 이 반박을 하면서 현대차를 찝어서 얘기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 미국 판매 기록을 달성했는데 90만 1686대를 팔아서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 9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내용이 그렇잖아요. 흐름이. 자기의 관세에 대한 부분이 전혀 경제에 타격이 없다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예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현대차는 도움을 받았잖아요. 트럼프가 이 한마디 해준 것 때문에 백악관 홈페이지 이게 실렸기 때문에 야 현대차 잘 나가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판매도 좋죠. 저렇게 되면은 미국 판매가 흔들리지 않았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뭐 CES에서 나온 피지컬 AI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자 어쨌든 간에 트럼프 땡큐고요. 현대차가 지금 저렇게 오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무리 뜨겁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 뭐 네카오 이런 안간 종목들이 같이 합세를 해줘야 힘이 더 세지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매그니피센트 7에서 파인 9으로 늘어났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저 옆으로 갔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막 이런 그 기업들까지 득세를 하면서 샌디스크 미국장이 역사상 신고가를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은 계속 건재하고 옆에 계속 붙어줘야 됩니다. 어벤져스처럼 계속 확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아주 좋고요. 코스닥을 가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인데 왜냐하면 코스피가 워낙 강해버리니까 이게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테오젠이 그래가지고 코스피 가고 싶은 거죠. 알테오젠이 지금 코스피에 있었으면 아마 플러스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플러스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알테오젠 오늘 마이너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는 아직도 강하거든요. 지금 로봇이 CES 앞두고 조금 처졌어요. 로봇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급락을 한 번씩 맞았는데 바이오는 지금 강한 거는 여전히 강합니다.
뭐 그때 뭐 우스갯소리를 그때 했던 그 아빠 왜 우리는 언제 이렇게 부자가 됐어? 2025년에 오름 테라퓨틱스 사서 뭐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제가 오름 테라퓨틱스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오늘 지금 갖고 온 올릭스 있죠. 이것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름을 잘 지어서 그런가요? 오름 테라퓨틱스, 올릭스 다 무슨 그러니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의 이 뉘앙스의 기업명을 가진 기업들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 DNT 파마텍 그 지금 안 죽어요. 매일 오르고 있거든요. 거의. 떨어지는 날은 0.대 떨어지고. 자, 이 올릭스 보겠습니다. 올릭스 자, 기업계 보겠습니다. 지금 RNA 간섭 플랫폼 기반 신약 개발 기업. 저번에 얘기 드렸는데 RNA가 지금 그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게 새롭게 떠오른 분야죠. siRNA 원천 기술 통해 가지고 아시아 최초로 임상에 진입했다. 이거 있고. 자, 매출액은 80%가 증가했습니다. 영업 손실 7.7% 감소, 당기 순손실 9.3% 증가. 자, 영업 손실하고 당기 순손실은 여전히 있는 상태고 매출액이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RNA 간섭 치료제 시장이 2034년까지 연평균 15%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RNA 간섭 플랫폼 기반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자, 뉴스 볼게요. 자, 뉴스에 보니까 예, 역시 자, 이제 CES가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연초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크게 있어요. 자, CES가 9일인가 끝나죠. 9일 끝나고 나면은 바로 3일 있다가 10일부터 15일까지 이제는 바이오의 대행사가 열립니다. 44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바로 저 부분, 저기에서 어떤 신약의 진행 단계, 임상 단계에 대한 그 결과도 발표를 하지만 저 자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왜 저게 안 열려서 저기 뭐가 안 좋았나요? 저기서 사람들끼리 만나기 때문이죠. 코로나 때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연이 됐죠. 임상의 결과가 좋아도 그거를 기술 수출하거나 이런 장이 없었던 거예요. 저기 가서 이제 명함을 서로 주고받고 호텔 방에 들락날락 하면서 서로가 기술 수출이라든가 기술 이전 이런 것에서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대규모 계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올릭스도 이번에 참가를 하는데 올릭스가 지방조직 및 중추 신경계를 타깃하는 플랫폼 기술 황반면성 치료제 OLX302 레이 중심으로 추가 기술 이전 공동 연구 파트너십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올릭스가 만약에 저기서 좋은 결과 도출된다면은 뭐 주가가 한층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쓰리버거 가자. 올릭스 한 주 판매했는데 지금 버블이 지금 303.9%. 와, 진짜 대단하네. 뭐 한 주긴 해도 수익률이 어딥니까? 지금 300%가 넘었습니다. 자, 올릭스 너 좀 멋지다. 얘는 걱정이 안 돼. 자, 올릭스 시총 5조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30만 원도 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분이 303%가 났는데 여기서 또 더블을 보시는 분이 뭐 지금 워낙에 지금 바이오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자, CES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새로운 화두가 던져지면서 급등했잖아요. 바이오에서도 그런 행사가 비슷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시점적으로 그때는 이제 코스피 대신에 코스닥의 바이오가 JP모건 헬스케어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 코스피처럼 움직일 가능성도 지금 있겠죠. 똑같이 데자뷰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이 지금 2026년도 초반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고요. 올릭스도 그 타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커뮤니티에서 안 골랐고요. 제가 오늘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자, 현대차, 누가 봐도 현대차죠. 자, 현대차 마크가 있으니까요. 현대차가 저 멀리 있는 5,000포인트를 향해 저기 누가 손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가 5,000포인트를 간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서 구조대를 기다리시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없어서 그렇죠? 저거는 어떤 환영하는 미리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조대는 정말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 삼성전자도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 98,000원에 구조대 기다리시는 분들 얼마나 마음 아리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5,000포인트는 새로운 고지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저기 올라가서 이제 새롭게 고지를 밟고 환영하는 뭐 환호를 부르지는 그런 사람밖에 없을 것이고 자, 그래서 5,00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그림입니다. 자, 오늘 제가 꼽은 마켓마블 코멘트입니다. 자, 현대차 꽉 잡아라 5,000포인트 찌마러가입니다. 자,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은 건재한 가운데 현대차, 기아가 귀환하면 전차 군단이 완성돼서 5,000포인트 혹은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어벤져스급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오늘 응원의 메시지를 노래로 부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꽉 잡아 5,000포 찜하러 가.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4,600고지까지 넘었습니다.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 4,300선을 넘어선 지 지금 3거래일 만에 4,600고지까지 넘은 국내 증시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넘었고 다우, S&P 500까지 사상 최고치를 넘으면서 이러한 훈풍을 오늘 국내 증시가 그대로 장 초반 받아가면서 4,600까지 넘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1% 넘게 오르면서 4,578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 약 9시 10분을 기준으로 4,611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인 이후로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4,600선은 조금 내려놨지만요. 여전히 1% 넘게 상승 중입니다. 4,57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량 하락세 946선 지나가면서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은 1.49% 넘게 오르면서 66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열어보시면요.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8천억 넘게 사들이면서 강한 순매수 펼치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전장에서는 6천억가량 팔았는데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순매수를 강하게 이어가면서 약 1조 원가량 오늘 순매수를 보일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개인과 기관은 약 7천억가량 합쳐서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2천억가량, 기관은 35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의 2,500억가량의 순매수가 코스닥 지수를 지금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달러 환율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48원 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해서 1,440원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고요. 오늘은 1,447원 선에서 출발, 현재 시간 기준으로 1,448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주요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16년 만에 히토류 통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 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은 제3국을 통한 일본으로의 우회 수출까지 제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기업이 중국산 히토리를 수입해 일본에 수출하면 미국 기업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제3국을 통해 히토리를 수입할 수도 없게끔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수출 통제 종료 시점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히토류 수출 제한으로 국내 히토류 개발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 속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상한가 유지하고 있고요. 1,747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도 상한가 터치한 이후 현재 시간 기준 27%가량 강세입니다. 5,31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삼화전자도 10%가량 강세입니다. 3,135원 선 지나가면서 오늘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이 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J중공업이 미국 해군과의 함정 정비 협약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HJ중공업은 어제자로 미국 해군과 체결 예정인 MSRA의 최종 심사인 이 항만 보안 평가가 차질 없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라이선스 체결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MSRA는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를 위해 미국 정부와 조선업체가 체결하는 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체결한 조선소는 미국 해군 함정의 MRO 사업 입찰 자격이 주어지고요. 미국 해군 전투함의 MRO 사업 입찰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번 함정 정비 협약 체결 시에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면 추가적인 사업 기회까지 열릴 것으로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은 이미 지난해 12월 미국 해군의 4만 톤급 군수 지원함인 USNS 어밀리아 에어하트함 중간 정비 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협력 가능성은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오늘 HJ중공업 10% 넘게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9.52%가량 이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고요. 24,1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3사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LNG 수주 소식 전한 HD 현대중공업 오늘도 1.8%가량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56만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주가도 1.84%가량 오름세 12만 2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주가도 3%가량 강세입니다. 25,5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각각 14만 원 선과 76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CES 2016에서 AI 확대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젠슨왕 CEO는 전 세계는 AI 팩토리로 불리는 공장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메모리 공급자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슈퍼 AI 칩인 베라루빈을 공개한 것도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베라루빈을 하반기부터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HBM4 퀄 테스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업계 전망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은 이르면 2분기부터 HBM4 초기 양산 및 선별 공급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한 반도체, 현재 시간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2.52%가량 오르면서 14만 2,350원 선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14만 4천 원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4% 넘게 튀어오르면서 여전히 강세고요. 오늘 76만 원 선을 장 초반 넘어섰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75만 9천 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 모두 반도체가 뜨겁습니다. CES 2016이 진행되는 가운데 AI 낙관론이 퍼지면서 국내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새로이 써내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삼성전자가 오늘도 52주 신고가 14만 전자가 됐습니다. 진격의 삼성전자인데요. 이제 내일 잠정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또 살펴야 될지 오늘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모셨는데요. 삼성전자 그룹 분석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대표님 메모리 3인방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불어 마이크론까지 후끈 연초에 달아오르고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예. 저희가 예상했던 바인데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11월, 12월 달 정도 2달 정도의 주가가 이제 횡보했던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유들이 있었죠. 무슨 뭐 분식회계, 마이클 베르게 얘기할 때 분식회계, 그다음에 또 뭐 오픈AI가 처음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대상이 다시 엔비디아 칩을 갖다 구매하는 순환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주가가 갈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건 사실은 다 타당한 이유가 아니었고 주가가 안 갔던 이유는 딱 하나. 펀드 매니저들이 사실 한 해를 갖다 정산하면서 북클로징을 하면서 수익률을 갖다가 정해야 되니까 고정해서 거기서 남은 그 수익을 갖고 자기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니까 더 이상 주식이 안 갔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반도체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가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반도체 판가가 ASP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11월, 12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가 횡보하게 하면서 가지 않았게 대한 어떤 구실에 불과하지 본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회계연도가 바뀌니까 1월 2일부터 마이크론이 엄청나게 주가가 뛰었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투톱도 주가가 뛰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종목으로 치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있지만 또 다른 종목이 무엇이 있냐면은 삼성전자 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도 사실 시총이 80조예요. 80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차지 영향이 끄고 그래서 더불어 이 세 종목이 그 연초부터 계속 진격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 해소됐기 때문이 아니고 피스칼 이어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26년도 새로 시작하면서 내가 또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해야 내가 또 26년에도 높은 수익을 갖다가 기록을 하면서 내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챙길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접어들으니까 이제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기 시작했고 이것이 주가 상승에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 이런 부분도 수급적인 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이렇게 연초 들어서 이제 기록을 갱신하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요. 예. 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1년 사이에 주식 그 차익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예. 워낙 예. 이제 갖고 있던 지분이 크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의 어떤 자산도 이제 천문학적으로 늘게 되는데 네. 그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KRX 기준으로 해서 종가에 대한 시총 같은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한 905조, SK하이닉스가 530조, 그리고 삼성전자 우가 83조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을 다 합쳤을 때 코스피 전체 비중이 40% 넘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사실 상승했던 것은 아까 말씀 반도체의 시황과 업황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니까 코스피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데 영향 받는 정도 얼마냐? 어제 종가 기준으로 4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코스피에 대한 차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업황과 매출과 주가가 상승하느냐에 따라 코스피도 같이 올라갈 것이고 아니야 정체되거나 떨어질 거야 라고 많이 떨어진다면 코스피는 또 가을에 낙엽처럼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시티그룹에 의해서 맥쿼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점점 높이가 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메모리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지 특히 오늘 삼성전자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예, 듣고 예. 싶은데요. 예. 그 시티그룹이 이제 지난달 SK하이닉스는 이제 2일날 이제 보고서를 했고 그 삼성전자 그보다 빨리 보고서를 했는데 결국 두 보고서의 이제 공통점 무엇이냐면은 반도체의 판매 단가 ASP가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서 그 범용 반도체 HBM이 아닙니다. 범용 반도체 D램에 대한 판가가 3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전자가 비록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했지만 워낙 이제 벌크로 볼륨으로 치면 이제 세계 최대의 기업이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 판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영업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내일 잠정 실적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4분기 영업이익이 15조, 16조, 17조였다가 지금 2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반도체의 일반 반도체 범용 D램까지 판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의 내년 잠정실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시티그룹의 전망한 수치를 생각해 본다면 시티그룹은 이제 반도체 ASP를 갖다가 다 올리는데 D램 같은 경우는 올해 전망치가 작년 YOY로 이제 88% 상향했습니다. 거의 90% 육박하니까 엄청난 실적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사실은 반도체가 풍기 현상을 빚어졌고 이 풍기 현상에 따라서 그 삼성전자의 범용 반도체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그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티그룹과 별개로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인지 그다음에 이제 그 아마존에 거기에다가 납품하는 서버용 D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느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3개 업체, 2개 업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야, 지금 이제 풍기가 심해져가지고 반도체 이제 공급이 좀 딸리니까 가격을 좀 올려야겠어. 그래서 얼마를 제시했느냐? 60%를 올리겠다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체 메모리 반도체 3사 중에 두 곳이 야,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데 내가 너네만 이제 좋게 해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서버용 D램에서 60%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티그룹의 보고서와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티그룹의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ASP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80% 올라갔다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 추가로 올해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는 무엇이냐면은 그런 빅테크의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구글에 제안한 가격 단가가 서버용 D램을
서브형 디램의 판매 단가를 60%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반도체 수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대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도 우리나라 하이닉스의 주가도 그대로 이제 고공행진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 단기간에 주가가 이만큼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영업이익단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거의 150조까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예. 삼성전자는 뭐 네. 한때는 뭐 한 70조, 80조였다가 예. 그러다 100조가 넘어섰는데 시티그룹은 이제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55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당연히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데는 이제 모바일 사업 아니 그 휴대폰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합쳐가지고 뭐 가전도 있고 뭐 또 뭐 미미하긴 하지만 뭐 하만도 있고 하지만 어쨌건 다 합쳐가지고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을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115조였다가 155조 올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수치입니다. 155조 올렸으니까 결국 우리가 주가 고평가다 저평가다라는 걸 판매하는 거는 현재 삼성전자가 14만 원, 7만 원이다가 아닙니다. 정확한 건 PER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제 이 말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도 지인들이랑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사라, 하이닉스 사라라고 권유할 때 하이닉스를 갖다 바로 보세요. 왜냐면 MTS를 바로 볼 수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60만 원이었으니까 그분 안 사셨어 지금 후회하실 텐데 60만 원이니까 너무 비싸다 못 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60만 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PER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이닉스가 다음 달이라도 만약에 하이닉스 갖다가 액면 분할해서 10분의 1 했다. 그러면 갑자기 70만 원 주가 7만 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0만 원이나 7만 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PER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올라가게 되면 PER과 같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 12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시트그룹의 영업이익을 갖다가 155조가 된다 그러면은 올해 삼성전자 PER은 7.3배. 저평가입니다. 만약에 27년에도 시티그룹의 전망대로 한다면 시티그룹의 이제 PER은 6.7배. 물론 지금 작년 12월 30일보다는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왔으니까 이거보다는 더 낮아지게 높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그 상대적인 비교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은 어쨌건 산미 기업이거든요. 메모리 기업 산미 기업인데 마이크론은 사실은 PER을 11배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벌크로 보나 영업이익 전체 규모로 보나 1등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HBM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낸드 플래시까지 해서 1등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PER을 갖다가 6배를 받는다는 것은 마이크론에 비해서 50% 디스카운트 된다는 것은 사실은 저평가다라고 이제 우리가 간주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간다. 14만 원에 더 가면 18만 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18만 원 비싸다 볼 수도 있고 하이닉스가 지금 자막에 나온 데 76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76만 원? 야 언제쯤 하이닉스 불과 30만 원 아니죠? 30만 두 달에 30만 원이죠. 그때 샀어야죠. 안 샀으면 그건 후회하는 거고 지금이라도 안 사시면은 더 후회가 된다. 그럼 이때 76만 원이다 7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PER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시트그룹의 전망대로 한다면 올해 7배 내년엔 6배로 더 떨어지니까 그렇다면 지금보다도 마이크론이 만약에 같은 5배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가 됐죠. 마이크론이 3등 기업이 11배, 12배를 갖다가 기업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6배, 7배 받는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시장의 평가에 대해서 나는 끼어들어서 수익을 갖다 간주하겠다는 게 주식 투자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PER이 중요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내일 주가 올라갈 거냐 모레 주가 올라갈 거냐 저는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한 달 뒤, 한 분기 뒤, 6개월 뒤에는 분명히 지금보다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14만 원이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 아마 제 주위에 삼성전자 10만 원 가니까 파신 분들이 많아요. 소가리를 하다가 아유 이제 언제 10만 년 될 거야 뭐 다 뻥치고 있었는데 그러다 10만 년 되니까 그때 팔아버리는 데 많은데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그거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영업이익과 PER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전자 6개월 올해 연말 기준하면 현재 PER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도 상승할 여력이 많고 투자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돼서 이제 머니코드 브리핑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낮은 PER 가진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는데 이게 싸구려 종목을 고르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서 그렇죠. PER이 낮아진 종목을 고르라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또 삼성전자와 맞아 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매력이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표님 내일 중요한 게 잠정 실적 발표하잖아요. 예.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한 20조 원까지 또 밴드가 형성되던데 영업이익이. 그래서 지난주에 예. 이제 가장 이제 늦게 최신 이제 영업 그 보고서를 낸 증권사 두 곳에서는 이제 20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IBK 투자증권과 다울증권이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을 각각 21조 7천억 원,
다울증권은 20조 4천억 원을 갖다 얘기했습니다. 20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전까지 17조를 얘기했어요. 17조 얘기했다가 18조 얘기하더니 갑자기 20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0조에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 LCD 분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만은 아니지만 어쨌건 만약에 영업이익 20조가 나온다면은 사실은 엄청난 숫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기 전까지 사실 어떤 변수가 없었냐면은 오늘 미국 시장 끝난 마이크론이 10% 올랐고 네.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이런 그 낸드 플래시 기업들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왜 올랐느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저께 CES에서 젠슨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의 이제 AI가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이제는 AI를 하려면은 AI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여러분들이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 제 주위에서 저는 이제 물리학 박사이긴 하지만 물리학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서 문과 교수들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챗GPT 쓰시냐? 쓴다는 거예요. 그 어떠냐? 실제로 써보니까 석사과정생한테 2달 시켜야 될 거를 30분 안에 가져온다.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도서관을 다 뒤져가지고 하나하나 밑줄을 그은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와서 교수님, 제가 리포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2달간 걸릴 일을 챗GPT가 30분에 만들어 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냐는 자명한 사실이지만 어쨌건 그렇게 뛰어난 챗GPT다. 그럼 챗GPT가 어제 젠슨 왕의 맥락과 무슨 맥락이었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끄집어야 나다 보니까 이제는 연산, 계산보다는 메모리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젠슨 왕의 어떤 그 취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의 마이크론이 또 한 번 10% 오르고 무슨 마이크론이 잡주도 아닌데 1월 2일 날도 10% 오르고 오늘도 10% 올랐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는 다 10%씩 올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늘 다시 더 10%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마이크론만큼의 어떤 실적을 받아내서 만약에 7%까지 올랐다. 그럼 거기에 근거해서 내일 장이 열릴 것입니다. 그럼 그거를 갖다가 기준을 삼다면 내일 만약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20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어떤 효과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예상과 다르게 19조나 18조 나왔다. 그러면 내일 당일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삼성전자 올라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우호적인 IBK 투자증권이나 다울투자증권의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받아줘서 삼성가 쭉쭉 뻗어난 것인데 근데 전작 내일 잠정식을 깠더니 20조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실망 매물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삼성 잠정 시점 보면은 19조, 18조 나왔어요. 와, 19조만 나와도 4분기 연속을 치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삼성 왜 떨어진지 모르겠어. 물렸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벌써 삼성전자 주가 오른 것은 20조가 올라간다는 전망을 선반영했다. 선반영했는데 20조를 갖다 생각해서 20조보다 떨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삼성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 이때 떨어질 때 오히려 수익 창출 기회를 삼아야 하는데 왜?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내일 나올 잠정시보다 더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일 떨어진다면 영업이 내의 주가 수익 상승의 기회를 삼으셔야 되는 거고 일단 내일은 그렇게 보셔야 되고 만약에 20조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럼 삼성전자 떨어지고 더 가겠죠. 그러니까 20조의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21조나 22조 나왔다. 왜냐면 마이크론도 실제 그랬거든요. 마이크론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20조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이제 매도하지 마시고 매수를 갖다 유지하기 맞고 20조보다 떨어졌다. 그러면 일단 일시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삼성전자가 주가 떨어진다. 이게 생각하시면서 거래하시면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리포트 삼성전자에서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그동안 이제 주가에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 영역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HBM 이슈였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이제 잘 정돈내면서 앞으로 이쪽에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이제? 예. 그 HBM은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양치기 행동을 많이 했어요. 적어도 제 기억에만 3번 정도 있었고 삼성은 거기 억울하다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HBM 납품한다고 정확히 말하면 H200에 대한 고가칩, H100에 대한 고가칩에 대한 HBM을 납품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H20에 대한 짝이 된 HBM을 삼성 납품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부가가치고 고부가가치의 H100이나 H200에 대한 짝이 된 HBM 납품한 적 없습니다. 엔비디아에 AMD는 납품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납품을 못했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만약에 HBM 납품할 것이라고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그런 양치기적인 행동 삼성전자는 억울하다. 우리는 그렇게 발표한 적이 없고 언론이 발표를 했을 뿐이다. 심지어 거기 로이터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로이터도 보도도 기억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삼성전자가 HBM4를 엔비디아에 납품했는지를 갖다가 재무제표나 다른 식으로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거는 HBM 때 올라간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범용 반도체 ASP가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천문학적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HBM4를 진짜로 엔비디아에 납품했다면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무엇이냐.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젠슨항이 와서 한국에 선물을 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21만 장의 GPU를 줬어요. 그중에 삼성전자에게 5만 장을 줬거든요. 5만 장의 짝에 다 HBM 있어야 돼요. 그럼 삼성전자가 자존심 상하게 하이닉스의 HBM을 갖다가 끼울 수는 없거든요. 그럼 자기의 HBM을 갖다 끼울 텐데 그것도 정상적인 납품으로 봐야 되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얘기한 납품은 다른 고객에게 납품하는 HBM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자기에게 배정된 5만 장의 짝이 된 HBM을 갖다 납품했다. 이거는 정상적인 납품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세하게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뿜어냈지. 라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만큼의 작년에 YTD 보면 정확하게 절반이었거든요. 하이닉스가 210%였고 삼성전자 100%였어요. 그러니까 이 100% 절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삼성전자가 HBM을 4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이 절반의 간격을 줄이면서 어쩌면 YTD만 보면 하이닉스를 앞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신중하게 보시면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단기적으로 내일 중요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상단 20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내일 결과 주목하시면서 내일 또 마켓나우 2부에서 전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단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어진 타큐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는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장중에 4,600선을 코스피가 뛰어넘으면서 파죽지세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계속된 사상 최고가 랠리, 그리고 또 CS2016으로 인해 로봇 관련 모멘텀도 이렇게 불장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주가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간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올랐습니다. CES에서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잇따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 상승 촉매였는데요. 또 간밤에는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보드에 마이크론 부품을 배치하겠다는 젠슨왕 CEO의 발언 속에서 10%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훈풍 이어받으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상 최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현대차를 필두로 현대차 그룹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CES에서 정의선 회장과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율주행 분야에서의 협업 기대감이 오늘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히토류 관련주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폭염같이 뜨거운데요.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3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를 포함한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전면 금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국내에서는 히토류 관련 종목이 일제히 강세인데요. 중국의 통상 압박 강화로 인해 오늘 오히려 국내에서는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리튬주 같은 경우에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습니다. 새해 들어서 리튬 가격이 ESS 수요 확대 기대에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국내 리튬 관련주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부진 속에 배터리 업계가 ESS로 빠르게 전환하는 흐름을 맞물리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 연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HD 현대가 미주 지역에서 LNG 운반선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조선주 전반에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엔터주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기간 동안 오히려 한한령 해제 키워드를 안고 오를 거라 기대가 되던 엔터주가 오히려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국내외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고가가 260만 원으로 JP모건에서 리포트 나왔는데요. 모두 다 입을 모아서 같았습니다. 그 근거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높은 수익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망도 맑음이고요. 주가도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리포트 소화하면서 주가 불기둥을 세우고 있는데요. 백화점 호실적 그리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러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반면에 오늘 크래프톤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 나왔는데요. 이번 4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1% 급감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안에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HJ중공업이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과 체결 예정인 합정 정비 협약이 이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반면에 HPSP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부터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크레센도 파트너스가 이 HPSP 지분의 3천억 규모를 블록딜로 매각했다는 소식이 오늘 투심을 강하게 냉각시켰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두 식품 기업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선 삼양식품의 주가가 오늘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한때 8%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오늘 투심 냉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도 상위 창구에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 등 외국계 IB가 이름을 올리면서 이 외국인 매도세가 두드러진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장을 마감하기 직전에 비정상적인 급등으로 오늘 하루간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빙그레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 1월 7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13% 거의 14%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35만 원 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4만 원 선 위에 있는데요. 내일 잠정 실적 발표 납니다. 저희가 마켓나우 2부 실적 발표 전격 분석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는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